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연을 닮은 도자기를 빚어내는 강경훈 도예가의 작품들 함께 만나보시죠. 예술인들과 지역민들을 위한 문학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곳, 충북예총의 2020년 계획 들어봅니다. 매콤 달달 고소한 맛으로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음식, 다양한 분식 맛보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하루 시작 생방송 아침엔 구본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조혜선입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에서 올해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나이가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졌죠. 네. 그래서 이제 올해 4.15, 4월 15일에 치러지는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5일 이전에 출생한 국민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만 18세 청소년 유권자인데요. 일각에서는 아직 고등학생인 이 청소년 유권자들이 4월 15일 총선에서 과연 올바르게 선거권을 잘 행사할 수 있을지 네. 걱정 반, 좀 약간의 관심 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데요. 충청북도교육청에서는 단순히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네. 올바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아주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를 비롯해서 20명으로 구성된 선거교육 추진단을 구성해서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이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25일까지 도내 84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그야말로 찾아가는 선거법 안내 교육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선거권을 얻게 된 날을 떠올려 보면은 네. 설레기도 했는데 막상 이제 투표할 때는 좀 네. 긴장되기도 맞아요. 했었거든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은 선거교육 미리미리 잘 받으니까 네. 톡 풀어지게 투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제 올해 유권자로서 권리를 얻게 되는 청소년 유권자 한 4,960여 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선거 교육도 좀 알차게 받으시고 또 진정한 또 투표를 좀 잘 또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날씨 살펴보죠. 윤수진 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윤수진입니다. 자, 어제도 저희가 입춘 추위 얘기했는데 오늘 아침도 되게 너무 추웠어요. 춥더라고요. 예, 네. 날씨 궁금합니다.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내린 눈은 모두 그쳤는데요. 오늘 아침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현재 청주를 제외하고 충북 전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종일 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고요. 이번 한파는 내일까지 이어지니까요. 추위 대비 잘 하셔야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도 기온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 보시면 충주와 증평이 영하 8도, 괴산과 음성은 영하 1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 보시면 한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많겠는데요. 어제보다 많게는 7도가량 낮겠고요. 대부분 지역 영하 2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충북 전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더욱 낮아서요. 올겨울 들어서 가장 낮은 기온이 예상되고 이번 추위는 주말쯤 풀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 소독제 사용 시에 주의할 점은 완전히 말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소독제가 마르지 않은 상태에선 미생물 감소율이 30% 정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손에 먼지나 기름기 그리고 재채기 한 후에 침이 묻었을 때는 손 소독제보다는 물로 씻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날씨와 생활정보였습니다. 네, 문화가 있는 아침엔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박지은 리포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네. 네, 매주 다양한 문화 소식 소개해주고 계신데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걱정이 많으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도 마음도 좀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좀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서 힐링 라이프를 즐기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더라고요. 네. 그런데 이런 저의 로망을 몸소 실천하고 있으신 귀촌 도예가 부부가 있다고 해서 네. 그들의 공방을 찾아가 봤습니다. 사실 요즘 귀촌이 어떤 트렌드의 또 하나죠. 맞아요, 맞아요. 저도 뭐 나이 들면은 좀 공기 좋고 물 좋은 곳 가서 이렇게 좀 한적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거기에다가 또 도예까지 빚으시는 분들이니까 풍경이 얼마나 또 좀 멋스러울지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도예가 이 도자기를 빚는 모습 정말 멋있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들의 작품은 더욱 근사합니다. 또 이들 부부들의 열정은 더욱 뜨겁습니다. 그동안 도예가 선생님들의 이야기, 작품, 아침엔을 통해서 많이 소개해드렸지만요. 네. 오늘 만나볼 도예가 분들에게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네. 자연 속에서 자연스러운 그 도자기를 빚는 도예가 어떤 음. 모습일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문화가 있는 아침엔 박지은입니다. 도예의 매력에 빠져 한적한 시골로 귀촌한 도예가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을 벗삼아 도자기를 빚으며 도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자연을 닮은 도예가의 공간에서 어떤 이야기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차가운 흙에 자연을 담아내는 도예가가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여유로운 풍경을 벗삼아 도예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가고 있는 도예가의 삶. 흙냄새, 사람 냄새 가득한 연풍의 도예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수려한 산세가 아름다운 괴산군 연풍면 골짜기에 도예가의 작업 공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도자기 빚는 도예가 선생님 맞으시죠? 네, 저 여기가 이제 조령민속공예촌이라고요. 여기 온 지 한 10년 됐고요. 도자기도 빚고 또 국제 행사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도예의 한지 작가의 공방을 만날 수 있는 조령 민속공예촌. 강경훈 작가는 10년 전 서울 생활을 접고 이곳으로 귀촌했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좀 겨울이라 싸늘한데 산세도 좋고 그리고 뭐 물도 맑고 너무 여기가 아름다워요. 특히 밤에 별이 너무 이뻐서 우연치 않게 왔다가 너무 좋아서 이쪽으로 오게 됐습니다. 예. 산세 좋은 곳에 자리 잡은 도예가의 작업 공간 한켠에는 작은 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리 넓다고는 할 수 없는 공간이지만 빼곡히 놓여 있는 작품들이 지난 30여 년간 빚어낸 작가의 작품 세계를 보여주는데요. 크고 작은 네. 작품들이 참 많은데요. 주로 어떤 작품을 많이 하시나요? 이게 여기 와서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자연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추럴한 질감을 하려고 싶어서 그 유약이라는 걸 바르지 않고 나무 재만 입혀서 자연스러운 색상을 내는 작품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게 흔적이라는 주제로 이게 자연스럽게 만든 것들인데 빛깔이 나는 게 유약이 아니라 나무재예요. 그래서 보통 한 30시간, 40시간을 나무만 떼면 불이 닿고 안 받는 데는 이렇게 색깔이 틀리게 나오는 것들이죠. 나무 재로 표현해낸 투박해 보이면서도 오묘한 느낌의 작품들. 자연을 닮은 도자기를 빚어내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도예 기법이 있다는데요. 그렇게 자연이 주는 광택이어서 그런지 네.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 트임 기법이라고 해서 비슷한 기법들을 많이 활용들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돌이나 나무나 그런 자연물을 소재로 만들고 사실은 이제 이쪽에 대해서는 제가 또 나름 또 특허도 갖고 있고. 강경훈 작가의 작품들은 공예촌이 자리한 이곳 괴산과도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요. 괴산의 괴가 느티나무 괴자예요. 느티나무 질감이 나무 껍데기가 굉장히 도톰하고 각졌거든요. 그게 오래된 나무일수록 그 홈이 깊은데 어떻게 보면 상처가 난 게 그게 흔적으로 남아진 건데 지나서 보면 되게 아름다운 것처럼 뭐 저도 그걸 흔적으로 도자기에다가 남기고 싶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강경훈 작가의 작품들에서는 자연스러운 멋을 느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시되어 있는 작품들 중에는 귀여운 개구리가 앉아있는 조금은 색다른 느낌의 도자기들도 눈에 띕니다. 여기는 조금 다른 감성의 네, 네. 귀여운 개구리가 있는 작품이 있네요. 아, 이 작품은요. 네. 제가 집사람한테 처음에는 이제 부탁을 했어요. 여기다 이렇게 같이 콜라보로 작업하면 좋겠다. 그래갖고 우연치 않게 시작한 건데 지금은 많은 저희 갤러리 손님들이 있어요. 그래서 개구리 작가로 되게 저희 집사람이 더 유명해요. 예. 그러니까 부부 도예가신 거죠? 그렇죠, 네. 갤러리 옆에 자리한 또 다른 건물, 부부 도예가의 작업 공간인데요. 흙을 한 점 한 점 떼어내어 귀여운 개구리를 만들고 있는 이분이 바로 강경훈 도예가의 부인이자 동료 작가이기도 한 조경일 도예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도자기에 귀여운 이 개구리들이 붙어 있는 걸 종종 봤는데요. 네. 사모님이 직접 만드신 거라고 네, 들었어요. 제가 만들었어요. 아, 네. 도시에서는 개구리를 잘 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시골 와가지고 짐을 이렇게 풀어놓고 바깥 도자기 전시돼 있는 거를 보다가 이제 개구리가 도자기 안에 들어가 있는 거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한번 재밌는 것 같다 해서 만들어 보니까 사람들 반응이 좋아서 계속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개구리가 원래 모델이네요. 그렇죠. 개구리 작가의 작업 구경해 볼까요? 작은 도구들로 몇 번 다듬어 주니 예쁜 표정이 생생하게 살아있는 개구리가 금세 만들어지는데요. 조경일 작가는 이곳 연풍에 정착하면서 본격적인 작품 활동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강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작품 활동을 할 시간이 좀 부족했었어요. 그래서 작업을 많이 안 했었죠. 근데 여기 와가지고 시간의 여유도 생기고 하니까 개구리 같이 한 가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생기더라고요. 부부의 개성에 어우러진 콜라보레이션 작품들. 자연을 닮은 도자기에 귀여운 캐릭터까지 담겨 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데요. 강경훈 도예가도 한켠에서 작업이 한창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물레 위 흙반죽이 손끝에서 점차 모양을 갖춰가는데요. 이 물레 작업은 볼 때마다 신기한 것 같습니다. 한창 작업 중이신데 네. 무슨 작업 중이세요? 제가 2월 15일부터요. 태국에서 장작가마 떼는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태국은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주제는 정병이라고 이게 정병이라는 의미는 그 보살이나 가는 보살 이렇게 분들이 요만한 병을 들고 있어요. 그 여기에다가 아주 맑은 물을 담아서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또 이렇게 힘든 사람들을 치유해 줄 때 쓰는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도자기에 비해 입구가 좁은 정병. 좀 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이렇게 좀 잘라내고. 정말 얇아졌어요. 병 입구의 모양을 잡아주고 병목을 다듬어 주어야 중요해. 하나의 정병이 탄생하는데요. 여러 개의 정병들이 조화를 이루는 이번 작품에는 조금 독특한 기법을 시도해 보았다고 합니다. 겉에 보면 그 흙이 이 백자라고 해서요. 하얀 흙을 여러 번 며칠을 통해서 마르고 바르면 이게 물방울처럼 조금씩 형태가 틀려져요. 그런 거를 이번에는 질감 표현을 좀 새롭게 한번 시도해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군요. 저도 이제 구웠을 때는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작품 하나하나에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도자기는 가마에서 구워진 후에야 비로소 완성이 되죠. 하모니 가마예요. 하모니가. 작업실 뒤편에 강경훈 작가가 직접 만든 가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와, 이 가마는요. 제가 도예 작가님 몇 분 뵙긴 했지만 네. 가장 큰 가마인 것 같아요. 이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네, 이게 의미가 있는 가마인데 가마는 하모니 가마라고 해요. 네. 그래서 10개국 도예 작가들과 함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일부러 가마를 지을 때 다 참여해 갖고요. 네. 이 가마를 완성을 시킨 거예요. 지난 2017년 강경훈 작가와 친분이 있는 국내외 30여 명의 작가들이 3개월에 걸쳐 만든 하모니 가마. 그런데 이와 같은 가마가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 가마는 첫 번째 가마고요. 두 번째는 태국의 그 왕실대학교 시파콘대학교에다가 2호 가마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중국의 칭다오에 3호 가마를 저희가 작년에 축조를 했죠. 그래서 지금 이 하모니 가마는 똑같은 게 3개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가마가 네. 전통적인 가마랑은 좀 다르죠? 전통 가마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기능은 가져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 가마를 보시면 총 길이는 10m 정도 되고요. 네. 네, 저 안쪽부터 도자기가 다 들어와서 한 1000여 점 가까이를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겉에 있는 돌하고 이 안에 돌 색깔이 틀리죠? 네, 다른데요? 네, 여기 보시면 이렇게 꼭 뭘 발라놓은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네. 도자기 색깔을 내는 유약을 바르는 게 아니라 나무가 떼지면서 도자기 표면에 유약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많은 오래전부터 해오던 방식이에요. 유약 이전에 원래 네네, 전통적인 유약이었네요. 전통을 지키면서도 도예의 새로운 매력을 찾아내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도예가 부부.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의 삶은 어떨까 궁금합니다. 네, 두 분은 도예를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사실은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미술이 좋아서 만화가 꿈이 있어서 디자인과를 갔는데 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사랑과 영혼이라고 영화. 네 그거에 제가 홀딱 빠져갖고 처음에는 되게 불순한 마음이었죠. 근데 이게 흙이 만지면 묘한 매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을 한 거고. 네, 하모니는요? 저는 이제 대학교 때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그래서 원래는 도자기를 제가 끝까지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 대학교 때부터 CC로 같이 이제 따라다니다가
결혼하고 계속 하게 된. 수강생이었어요. 배웠었어요. 저희 네. 엄마한테 수강료 받아가지고 데이트. 대학 시절 만난 젊은 도예가 부부는 서울에서 도예 학원을 운영하던 중 작품에 더욱 집중하기 위해 이곳 괴산으로 귀촌을 결심합니다. 결심이 안 섰죠. 애들 교육도 그렇고 시골 생활을 한 번도 안 해봐서 되게 이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저한테 막 계속 꼬식 몇 개월 한 반년을 저한테 막 시골이 더 좋다. 설득을? 네. 네. 교육도 좋다. 막 그래가지고 와서 이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었죠. 시골에 와서 잡초가 이렇게 빨리 자라는지도 몰랐었고. 녹록치 않은 농촌 생활이지만 작품에 대한 열정은 더욱 깊어졌다는데요. 특히 강경훈 작가는 여러 나라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활동을 넓혀왔습니다. 여기에도 전시된 도자기가 참 많은데요. 조금씩 달라요. 네네. 작가님 작품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올해로는 이제 7회째고요. 매년 여기서 국제 하모니 프렌드십이라고 해서 페스티벌이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한 20명에서 30명의 외국 작가들이 오셔서 한 10개국 정도 되겠죠. 그래서 오셔서 여기서 작업을 해놓고 다 여기다가 기증을 하고 가시는 거예요. 해마다 봄이면 열리는 하모니 국제 도예 프렌드십. 도예가들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되어 7년이 지난 지금은 해외 예술가들은 물론 지역 주민들까지 함께하는 도예 축제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 이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저도 매일 보던 도자기만 보는 게 아니라 각 나라의 특징이 있는 그 나라의 이제 문화를 좀 접하게 돼서 뒤에 있는 작품들을 보시면 네. 도자기가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정형화된 형태가 아니라 뭐 사람의 인체 같기도 하고 그런 도자기도 있죠. 이런 거는 그 말레이시아 작가의 작품인데 중국계 여성을 요냐라고 하더라고요. 요냐라는 작품이 있고 또 이쪽에 보시면은 저 외국 작가, 태국 작가들이 만든 작품들도 있고 터키, 크로아티아 되게 개성이 다 다양하죠. 도자기 하면 떠오르는 전통적인 틀을 벗어난 각양각색의 작품들. 이렇듯 하모니 국제 도예 프렌드십은 작은 시골 마을 연풍에서 도예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되었습니다. 올해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언제쯤 예상하세요? 올해는 5월 27일부터 6월 8일까지 행사를 하고요. 15개국에서 국내외 작가들이 한 50여 분이 참석하시고요. 그 중에서는 또 세계적인 거장분들이 한 3분, 4분 정도 오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 충청북도 내에 있는 젊은 도예가나 공예인들한테 또 강의하는 시간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도예에 관심 있는 분들 이번에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도자기뿐 아니라 이런 뭔가 문화예술에 관심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참석해서 보시면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일 거예요. 네.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자연을 닮은 도자기를 빚어내는 강경훈, 조경일 부부 도예가. 국내를 넘어 해외 여러 작가들과 교류하며 도예의 매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는 부부 도예가의 열정을 이곳 연풍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자 강경훈 도예가 부부의 삶을 살짝 엿봤습니다. 네. 정말 좀 인상적인 것들이 많이 있었고요. 아까 맞아요. 가마도 진짜 하모니 가마라고 했나요? 거의 뭐 자이언트 가마, 빅 가마가 진짜 아주 인상적이었는데 그 도자기들도 참 멋있어 보였고 네. 뭐랄까요?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지 인상들 자체가 되게 편안하고 푸근한 느낌이 좀 있으셨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물 맑고 좋은 곳에 계시니까 더 그런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그 중에서도요, 저는 유약 없이 유약 없이 도자기가 완성되는 걸 보면서 참 신기했어요. 네네. 저는 도자기 하면 유약이 떠오를 만큼 빼놓을 수 맞아요. 없다고 네. 생각을 했는데 유약 없이도 멋진 도예 작품이 나오니까 참 신기했습니다. 도자기 표면을 매끈하게 만들어주는 게 유약이라고 하면요. 네. 유약 없이 나무재만으로 표현한 도자기는 어떤 할머니 댁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정겨운 느낌의 그런 도자기를 만들어내시더라고요. 네, 어디서나 뭔가 좀 쉽게 볼 수 없는 도예 작품이라서 맞아요. 더 직접 가서 보고 싶고 네.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생각 드는데
도예 뭐 이렇게 수업 같은 것도 하나요? 아, 네, 맞습니다. 이 도예가 부부들이 작업하고 있는 이곳 바로 조령 민속공예촌에서 도예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신데요. 네. 지금 자막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예, 이쪽으로 전화 주시면 네, 수강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번호가 깁니다, 지금. SNS에도 네. 수강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예, 네. 여기 나오고 있죠. 그리고 미리 예약하고 가시면요, 도예가 부부들의 작업 공간에서 함께 작업도 해보실 수 있는 건데 자연을 닮은 도자기 그리고 귀여운 개구리 빚어보시면 참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뭐 배우시는 것도 물론 좋겠고 특히 요때 가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든 게 아까 그 하모니 국제 도예 국제 프렌드십 페스티벌 이거 진짜 가면은 참 진기한 구경들 많이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사실 산골 마을에서 국제 행사가 열린다는 것 자체도 굉장히 드문 일인데 네, 거기에 맞아요. 세계적인 거장들까지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진짜로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5월 27일 잊지 마시고요. 네. 제7회 하모니 국제도예 프렌드십 시작이 됩니다. 아마 도예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법한 그런 축제인데요. 세계적인 도예 작가와 함께하는 그런 특별한 기회입니다. 네. 작업 과정도 눈앞에서도 보고요. 또 미리 예약을 하시면 함께 체험도 할 수 있는 거장과 함께 작업을 해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기회가 될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다가오는 5월 잊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길 바래요. 네, 해외 작가들과 교류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두 도예 작가분들의 이야기 만나봤는데요. 네. 앞으로도 좀 지금처럼 멋있는 작품들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한 그 5월에 열리는 도예 축제죠. 하모니 국제 도예 프렌드십 페스티벌도 준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박지인 리포터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박지인 리포터와 함께 아침엔 퀴즈 여러분께 또 내드리겠습니다. 일단 네. 문제 나가죠. 오늘의 문제는요. 장작이나 전기로 불을 떼서 수치나 도자기, 기와 네. 벽돌 등을 구워내는 시설 무엇이라고 하는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래 보기 나가고 있습니다. 네. 1번 가마, 2번 아궁이, 3번 부뚜막, 4번 보일러 중에서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아까 그 강경훈 도예가가 직접 만든 하모니 땡땡 요거 저기 나갔습니다. 거의 한 10m 길이에 대단한 걸 봤는데요. 자, 정답 바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샵 0997번으로 받고 있습니다.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오늘도 주제 문자 있습니다. 지은 씨가 소개해주세요. 네, 오늘 괴산 연풍으로 귀촌한 부부를 만나보았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은 시골, 옛날 자연에서 추억이 있던 분들 함께 나눠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네. 저는 먼저요. 저도 굉장히 시골이어서 사실 저 어렸을 때 소를 키웠었거든요. 소를요? 할아버지께서 우와. 소 몰고 나가시고. 아니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염을 주고. 소 염을 주고 이런 기억이 있네요. 그래요. 박지은 리포터와 소. 이거 일단 나중에 한번 더 탐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시골이라든지 자연에서의 추억, 사진 같은 거 아마 있을 있으신 것 분들도 같아요. 있을 네. 것 같습니다. 정답 잊지 마시고 주제 문자까지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문화데이트 이어가겠습니다. 네. 우리 지역뿐 아니라 전국의 문화예술인들과 교류하면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들을 선보이고 있는 문화예술단체 바로 충북예총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도 지난해 충북예총에서 진행한 프로그램들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네. 자, 오늘 충북예총 오선준 부회장님과 함께 2020년에는 어떤 계획으로 또 이끌어가실 계획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갑자기 날씨가 추워졌습니다. 그렇지만 벌써 남쪽에서부터는 홍매가 폈다는 그러한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봄은 꿈이요, 희망이요, 생명입니다. 움츠렸던 가슴 활짝 펴고 2020년도에 우리 충북예술과 함께 생동감 있는 새해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충북예총 어떤 단체인지 또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총 그러면 예술단체 총연합회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예총이 있는데 예총의 본부는 물론 서울에 있고 각 지자체
또 해외 연합회 네. 그리고 지역 연합회가 있습니다. 이 지역 연합회 산하로는 각 시군 구의 예총이 있고요. 더불어서 10개의 협회가 있는데 건축가협회, 국악협회, 무용협회, 문인협회, 네. 미술협회, 그리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협회 이렇게 10개의 협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예총은 예술문화의 창달과 또 발전을 위해서 또 생겼으며 또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권익을 위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예총은 1957년도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북예총에서 활동하고 있는 10개 협회와 더불어서 네. 우리 충북에는 11개 시군이 있는데 네. 본군을 제외한 10개의 시군 예총이 구성되어 있고 여기에 우리 충북예총과 함께 5천여 명의 회원들이 함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면서도 이제 활동하는 그 영상들을 저희 좀 함께 봤는데요. 작년에 어떤 프로그램들을 주로 하셨는지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지난해 충북예총에서는 3.1절을 맞이해서 기념음악회를 시작으로 해서 청소년 한마음예술제 그리고 8.15 광복 음악회 그리고 충북예술제 한중국제문화교류 그리고 현대산업 디자인 대상전 네. 또한 충북 예술인 대회 등 다양한 예술문화 활동으로 우리 도민들과 함께 했습니다. 네. 네. 충북 예총 활동하면 충북 예술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2019년에도 아주 성황리에 진행이 됐을 텐데요. 어떤 성과가 있었나요? 2019년도 충북예술제는 좀 더 우리들이 익숙한 그런 관습과 통념의 세계를 좀 더 과감히 탈피를 해서 네. 그 경계로 나섰을 때 새로운 사념의 불꽃을 피울 수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경계 그 사념의 불꽃으로 놀다라는 주제로 9월 27일부터 10월 3일까지 일주일 동안 네. 전시, 공연 그리고 초청 강연 등 28개의 사업을 전개를 했습니다. 이 예술제를 통해서 우리 도민들과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장이 됐고 또 축제와 더불어서 우리 충북 문화예술에 대한 어떤 가치와 또 미래 비전을 좀 더 살펴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올해도 충북예술제 만나볼 수 있는 건가요? 올해 이제 62번째를 네. 맞이하게 되는데 벌써 그렇군요. 문득 유년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가요? 처음으로 네. 충북예술제를 접하게 됐는데 그때 그 떨리는 가슴으로 연습을 하고 무대에 섰던 기억이 납니다. 네. 이렇듯이 청소년들에게는 꿈과 희망을 주고 또 신진 작가를 발굴을 하고 또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의욕을 고취할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기회이며 이러한 그 문화 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문화 향수를 제공을 하는 그러한 그 예술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5월 달에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추진위원회에서 올 충북예술제의 주제를 선정하게 되죠. 이제 주제가 선정하게 되면은 네. 10개의 예술단체와 더불어서 10개의 그 예총과 이 회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고 좀 더 독창적인 그러한 예술 활동이 펼칠 수 있도록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충분히 준비를 할 것입니다. 어린 날에 오 부회장님처럼 또 새로운 또 경험을 하게 되는 우리 청소년들이 올해 또 충북예술제를 통해서 많이 또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난해 규모가 아주 큰 음악회를 2차례나 또 진행을 하셨었어요. 네. 작년에는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해였었죠. 3.1운동 100주년과 더불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서 100년의 빛이라고 하는 주제로 기념 음악회를 하게 됐습니다. 네. 여기에 그 파워풀한 음성과 그리고 노련한 그 무대매너로서 많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바리톤 김동규와 더불어서 경쾌한 트랩비트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오담률과 네. 더불어서 우리 충북 예술인 300여 명이 이 3.1 기념음악회에 출연을 했고
8.15 기념음악회는 내일을 향하여라는 주제로 인기 가수와 함께 충북 예총과 민예총이 함께 주관을 해서 200여 명이 합동 공연으로 펼쳐진 행사였었습니다. 그렇군요. 공연 내용 의미도 참 좋은데요. 규모가 출연진이 정말 많네요. 예, 그랬었습니다. 도민들이 참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이날은 특별한 그러한 날이었었기 때문에 자리에 함께한 연령층이 다양했었죠. 중학생으로부터 어르신까지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이들 모두에게 좀 눈높이에 맞는 그런 음악회 또 의미 있는 음악회가 되기 위해서 쉬운 대중음악에서부터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레퍼토리를 준비를 했고 또 역사적인 그런 사실과 함께 행사의 그 콘셉트에 맞는 그러한 소재로 선정을 해서 그 재해석을 하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이 감동은 더 큰 무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렇게 도민들과 함께하는 무대가 충북 예총에서 활동하는 예술인들한테도 좀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아요. 네. 예술은 공감과 감동을 더할 때 예술의 가치는 더욱 빛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민들께서 공연장을 찾아주시고 전시장을 찾아주시고 또 큰 격려를 할 때 예술가들의 창작 욕구는 더 상승되는 것이겠죠. 활발한 예술 활동과 더불어서 지역의 문화를 개발하고 또 재창조하고 또 지역의 정체성 있는 그러한 예술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때 우리 지역의 문화는 꽃이 피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음악 활동의 3요소라고 하면은 창작, 연주, 감상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셋 중에 어느 한 곳이라도 부족하면은 예술로서의 어떤 가치는 좀 많이 없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예술가들이 새로운 작품을 창작을 하고 또 작품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감상하라고 또 도민들이 이러한 예술을 함께 할 때 우리 충북 예술은 더욱 빛이 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도민들께서 많은 관심 갖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작년 충북 예총에 그 열정을 쏟아부었던 시간들을 지금 함께 좀 돌아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아쉬웠던 순간들, 아쉬웠던 부분들도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술가들은 작품을 무대에 올리거나 또 전시를 하기 전까지 많은 그 피와 땀을 흘리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정말 도민들께서 와서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은 더 창작열이 솟구칠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예술에 있어서 이제 그 많은 그 생활 예술이 발전을 해서 양적인 면에 있어서는 많이 이제 그 시도 간의 격차는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아직도 많은 관심을 가져줘야 될 때고 어쨌든 모든 예술의 그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순수 예술입니다. 이제 순수 예술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지역의 대학가를 보면은 순수 예술 학과가 많이 폐지가 됐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정부에서 순수 예술 부분에 있어서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에서 문화 정책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 우리 작가들이 연습이나 또 공연을 연습을 할 수 있는 창작 공간이 절실하게 요구가 되고 또 이런 그 작품들이 또 연주할 수 있고 전시할 수 있는 전문 문화 기반 시설 확충이 시급합니다. 또한 지원은 하되 간섭을 하지 않는 문화 정책이 정말 많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네, 2020년 이제 또 한 해를 보내기 위해서 풍성한 계획들도 세우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떤 계획들 갖고 계신지요? 예총에서는 많은 사업을 하는데 우리 충북 예총에서는 자체적인 그러한 그 행사보다는 10개의 협회 그리고 지역 예총 지원에 더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행사를 계획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 한마음 축제 그리고 한중 문화예술 교류, 대한민국 예술대전 참가, 또 충북예술제, 충북예술인대회 그리고 현대산업디자인 대상전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도민들 여러분들께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도민 여러분, 우리 충북예술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자주 전시장과 공연장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은 넓게 열려 있습니다. 네. 가까이서 보고 듣고 느끼고 향유해서 아름다운 세상 함께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자, 도민들의 문화예술에 대한 목마름 채워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하고 계신데요. 앞으로도 올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많은 문화 프로그램들 만나볼 수 있게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자, 충북예총 오선준 부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석진 리포터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장시간 앉아서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동작으로 어깨를 유연하게 해주고 목, 어깨, 등 통증에 효과적인 동작 고양이 자세 변형, 비틀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네발기기 자세에서 동작 시작하도록 할게요. 양손 손바닥이 바닥에 위치해 주시고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하게 골반 아래 무릎이 위치할 수 있도록 놓아주세요. 귀엽게 멀어진 상태를 유지하고 오른손 떼어서 왼쪽 손 아래로 손등, 그 다음에 팔꿈치, 어깨가 갈 수 있도록 시선은 옆에를 바라보고 뒤통수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중심 잡으셨으면 왼팔을 조심히 떼어내서 손바닥이 얼굴 쪽을 향할 수 있도록 천장 위로 올려주세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고 다시 호흡 한 번 더 하고 호흡을 5번 정도 유지한 후 왼손 다시 팔꿈치를 구부려서 얼굴 옆에 위치, 손바닥 바닥 그대로 손바닥을 바닥을 밀며 제자리로 돌아와 네발기기 자세로 돌아옵니다. 양손 손바닥이 바닥, 무릎도 골반 넓이만큼 넓혀서 어깨 바로 아래 손목이 위치할 수 있도록 그대로 한 손을 떼서 아래 반대 손의 손바닥 아래쪽으로 손을 위치.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손등 먼저, 그 다음에 팔, 어깨, 머리 뒤통수가 바닥에 닿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바닥에 있던 손은 떼서 천장 위로 올려서 손바닥이 내 얼굴 쪽을 향할 수 있도록 해주신 다음 시선 손끝을 바라보며 호흡 5번 해줄게요. 호흡 하나, 호흡 둘, 가슴을 더 열어서 확장시켜줘요. 호흡 셋, 호흡 넷, 호흡 5, 그대로 구부려서 팔 얼굴 옆에 위치.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며 다시 네발기기 자세로 돌아와 힙을 내려놓고 천천히 등을 둥글게 말아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 네, 표서연 선생님과 함께는 1분 홈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네. 아침엔 퀴즈 한 번 더 나가겠습니다. 네, 오늘의 문제는요. 장작이나 전기로 부를 때 수치나 도자기, 기와 벽돌 등을 구워내는 시설을 무엇이라고 할까요?입니다. 네, 보기 나갑니다. 1번 가마, 2번 아궁이, 3번 부뚜막, 4번 보일러 중에서 정답 골라주세요.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문제에 뭐 정답이 있다는 표현인데 정말로 문제 내면서 정답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바로 그냥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자, 샵 0997번입니다. 문자 샵 0997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이고요. 주제 문자 함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문자는요. 시골이나 뭐 자연에서의 추억담, 네. 인증샷 있으면 이렇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 저기 아이들 방학 때 또 이런 추억거리 일부러 맞아요. 만들어주고 싶어서 이제 자연 속으로 나갔다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네. 에피소드 함께 남겨주셔도 좋겠습니다. 정답과 주제 문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네, 생방송 아침에 여러분 함께 하고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 혜선 씨가 분식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엄청 있는데 좋아하죠. 엄청 좋아하시죠. 네. 혹시 아침 식사로도 분식 드신 적이 있어요? 먹죠. 아, 그래요? 네, 라면 같은 거 아, 그렇구나. 많이 먹는 모습 아, 보지 예. 않으셨나요? 그렇죠. 그러네요. 아니, 항상 근데 일상 보내. 네, 사무실에서. 저뿐만 아니라 막 네네. 아침에 그런 국물 떡볶이나 라면 이런 거 생각날 아, 때가 있어요. 그래요. 네. 제 생각에 어쨌든 아침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분식 좋아하시는데 아침으로 그렇게 막 떡볶이라든지 라면, 김밥 찾아주시는 분들은 진정한 분식 러버, 네. 사랑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맛있고 푸짐한 분식 어디까지 먹어봤니?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쌀쌀한 겨울철 우리의 발길을 멈추게 하는 맛 분식.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다시 아침에 온 거예요. 여기만의 맛이 있어요. 오늘은 분식 맛집으로 함께 가보시죠. 지은 리포터의 발길을 붙잡은 곳, 먼저 만두집입니다. 저 군침 돌아서 죽겠는데 저 지금 좀 먹어봐도 돼요? 예, 하나 드셔보세요. 진짜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하나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는 손만두라는데요. 사장님 저 너무 행복해요. 어머 어떡해 너무 맛있어. 이거 지금 비법을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 이대로 못 지나가요 이거. 저도 손만두 같이 빚어봐도 돼요? 그러면 일단 들어오시죠. 이곳에서는 매일 하루 2번씩 손수 만두를 빚고 있답니다. 만지면은 바로 찢어질 것 같은데? 막상 이렇게 늘려도 찬성. 찰진 거 보세요. 어머. 저희 하루 전날 만들어서 차가운 데 좀 숙성을 시키고 그런 식으로 탄력을 좀 더 유지. 비법이구나. 이곳의 대표 메뉴는 고기와 김치 그리고 새우만두인데요. 이 새우만큼은 통으로 들어간다고 합니다. 지은 리포터도 드디어 손만두 빚기를 함께 해봅니다. 작품명 복주만두. 이거 디자인 특허 내야겠는데요? 너무 실수를 너무 합리화시키는데. 만두집을 연 지는 이제 5년째인데요. 군산 경제가 침체되며 어려움을 겪기도 했지만 정직한 맛 덕분인지 단골 손님은 늘고 있다고 합니다. UFO를 만든 것 같은데 딱. 아이고 연습 좀 더 하셔야겠네요. 오전 내내 손수 빚은 만두는 찜기로 향하고요. 이 만두 먹음직스럽지 않으신가요? 끝내주죠. 맛 보장입니다. 정말? 이거 저한테 수당 나오는 거죠? 아! 여기는 어떤 생각이 들 때 오시는지? 맛있는 만두가 먹고 싶을 때. 지난번 한번 사가서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또 다시 아침에 온 거예요. 찜기에 만두를 넣기 바쁘게 손님들의 발길이 줄을 잇는데요. 아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만두 판매로 활약을 한 지은 씨도 이제 맛을 좀 봐야겠죠? 이거는 완전 시스루 만두인데요. 시스루 만두? 시스루 김치 만두 과연 맛은 어떨까요? 손으로 다 하셔서 그런지 그 재료의 그 식감이나 이런 게 다 살아있어요. 이번엔 새우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 새우 만두. 새우가 탱글탱글해서 식감이 너무 좋아요. 왜 이렇게 아쉬운지 모르겠어요. 이상하게 만두는 하나 먹을 때마다 아쉬워요. 만두를 빚는 정성 때문 아닐까요? 사장님은 언제 가장 보람이 있으세요? 또 와가지고 아유 진짜 맛있어요. 그 생각에 이제 내가 힘들 때도 이제 버티고 한번 버텨보고 맛있다고 해준 사람 있으니까 계속 장사하게 되고.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분식을 만나러 가봅니다. 군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분식이라고 하네요. 여기만의 맛이 있어요. 제가 여기 20년 단골입니다. 들어는 보셨나요? 잡탕.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가 잡탕 맛집 맞나요? 예, 맛집이에요. 떡볶이하고 오뎅만 넣고 했었는데 거기다가 막 만두, 떡, 오뎅 여러 가지 라면 넣고 하니까 더 낫더라고요. 사장님표 특제 양념에 분식집에서 볼 수 있는 재료는 몽땅 다 들어가는데요. 이게 바로 군산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분식 잡탕입니다. 고춧가루부터 국내산 해가지고 시골에서 소유해와서 다 양념을 다 이게 하나하나 다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비법 좀 말씀해 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요. 없어, 그건 아니지. 거기까지 알려주면 안 되지. 33년 분식집을 운영한 사장님이 자랑하고픈 메뉴가 또 있습니다. 현미와 찹쌀, 흑미를 넣어 밥을 지은 잡곡김밥. 함께 곁들이는 초장도 맛의 비결이라네요. 저희 어머니께서 옛날부터 손님들 내가 먹을 거니까 손님들도 건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하셔서 작곡을 쓰셨습니다. 우와, 푸짐한 한상이 차려졌습니다.
이 안에 지금 떡볶이랑 오뎅이랑 당면이랑 라면이랑 물만두랑 제가 좋아하는 거 다 들어가 있어요. 네, 맛있게 드세요. 분식 종합 선물 세트처럼 잡탕 속에 들어있는 각각의 재료를 맛보는 재미에 젓가락이 바쁜데요. 보통 라볶이는 그냥 떡볶이에 라면 사리를 넣은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거는 진짜 이 면이랑 당면이랑 떡이랑 이게 약- 뭔가 다 하나로 어우러져서 약간 매콤하면서도 달콤하면서도 와, 저 지금 감동했어요. 한 가지 메뉴로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는 것도 매력입니다. 이번엔 초장에 찍어 먹는 잡곡김밥. 그 맛은 어떨까요? 이게 초장에 찍어 먹으니까 맛이 그냥 완전 달라졌어요. 깔끔한 맛이 나지 더. 이게 손님들이 많이 왔다 가서 이게 초장을 어디다 먹으라고 이게 주신 거냐고 뭐 먹어야 되냐 그런 분이 많았는데 이게 김밥 찍어서 드시라고 그러니까 맛있다고 손님들로 얘기하시더라고. 마지막으로 순대볶음까지. 분식하면 또 이렇게 여러 메뉴를 골고루 시켜서 나눠 먹는 맛이 있죠. 또 이곳에선 수십 년 인연을 맺은 단골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막 여기서 뭐 미팅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말씀 안 하시지만. 여기서 미팅 저희는 안 했는데 저기 하는데 오래된 단골은 다 기억하세요. 어렸을 때 자주 왔었어요. 애기 어렸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다니던 데예요. 아 그때 기억나세요? 그때 기억나세요? 여기 단골들도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학교 다닐 때 와서 결혼해서 그 자녀를 낳아서 그 자녀랑 같이 오잖아요 아까. 변함없는 맛을 기억하며 찾는 손님들 때문에 이제는 아들이 어머니의 맛을 잊고 있답니다. 33년 동안 이 네. 자리를 지키고 계신데 네. 그렇게까지 오래 할 수 있는 그 비결이 있을까요? 이제 또 기본 손님들이 여기 단골이 있으니까 이모님 아프시면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계속 오는 손님을 이제 생각해서라도 하는 거예요. 화려하진 않지만 친근한 맛으로 작은 행복을 주는 먹거리 분식. 여러분도 오랜 친구 같은 맛이 반기는 분식집에서 일상의 행복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 네, 아침부터 먹고 싶네요. 분식 드시고 싶으시죠? 정말 잘 봤습니다. 군산의 분식 그 잡탕까지 네. 봤는데요. 아주 잘 봤습니다. 네. 자, 저희는 바로 이어서 아침엔 퀴즈 정답 그리고 당첨자 발표하겠습니다. 네, 장작이나 전기로 불을 때서 수치나 도자기, 기와 벽돌 등을 구워내는 시설 네.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 1번 가마였습니다. 두 분 뽑아봤습니다. 네, 휴대전화 뒷번호 0029님 그리고 7551님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0029님부터 좀 살펴볼까요? 네, 저는 이맘때면 깡통을 뚫어서 쥐불놀이 하던 생각이 납니다. 그땐 네네. 깡통도 엄청 귀해서 겨우 하나 얻어서 보름밤에 그 눈 쌓인 동네에서 친구들이랑 깡통 돌리던 거 네네. 생각나요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네. 옛날 추억이네요. 자, 우리 755 하나님께서는 5km를 걸어서 학교 다니던 때가 생각나네요. 집에 올 때는 꽁꽁 언 강물 위에서 친구들이랑 얼음놀이를 하곤 했는데 물에 빠져서 옷이 다 젖어서 엄마한테 혼나던 때가 생각이 나신다고. 그래도 이게 되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희 그러니까요. 꽁꽁 언 강물 위에서 놀다가. 네. 어릴 때 추억인데요. 좋은 추억들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생방송 아침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어제가 입춘이었어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다가오는 주말 정월대보름인데요. 해마다 우리 지역에서는 애군을 물리치고 복을 빌어주는 다양한 세시 풍속과 함께 네. 정월대보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부럼 깨기, 뭐 귀발기술 마시기 이런 그렇죠. 것들. 뭐 오곡밥에다가 또 나물 먹고 네. 뭐 이런 것들이 방금 있고. 전 문자 온 쥐불놀이 이런 그렇습니다. 거. 네. 예. 사실 각 지역에서는 유맘때가 되면 이제 정월대보름 행사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네. 올해는 또 좀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 때문에 많이 또 축소되거나 아무래도 사람들 모이는 행사들은 대부분 이제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네, 충주 목계나루에서 진행될 예정이었던 정월대보름 행사를 비롯해서요, 뭐 괴산, 음성, 증평, 제천, 단양 등 마을 네. 축제 단위로 펼쳐질 예정이었던 그런 정월대보름 행사 모두 취소가 됐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뭐 때가 때이니만큼 이럴 때는 그냥 집에서 보름달 보시면서 소름 끼시고 그럼 이렇게 깨물어 드시면서 좀 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무사하게 좀 무탈하게 빨리 좀 지나가기를 비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내일 예고해드릴게요. 미래형 인재를 발굴하기 위한 소프트
소프트웨어 미래체험센터 소식 만나보고요. 네. 생생한 라이브 토크가 있는 시간이죠. 트로트 시간에는 가수 장보윤 씨와 함께 활기찬 아침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옷깃 잘 여미시고 건강 유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차가운 우유 한 잔 조금 타버린 식빵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청주 육거리 종합시장 상인회 친환경 도자기 제네서